들이 항상 요 7가지 정렬, 구분합, 데이터표, 목표값, 시나리오, 피벗, 통합 요 7가지를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20점이니까 7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7가지 2문제. 그래서 20문제 이렇게 혼돈이오냐 20점짜리예요. 2문제가 나오는데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정렬 문제 보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같은 부서명의 경우 중형차의 제일 색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표를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클릭 데이터 정렬하면 이렇게 범위가 올라가서 범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표가 좀 깨끗하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연결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자동 범위 지정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붙어 있거나 또 하나가 주의할 점이 뭐라 했어요? 병합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선택하면 안 되니까 항상 범위를 직접 선택하고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서 표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 병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데이터 탭 정렬에 들어가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수니까 첫 번째 기준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수 기준 추가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중형색 셀색 중형차의 셀색 얘는 중형차 부분을 보면 색이 있고 없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RGB 값은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셀색이 RGB 값이 위에 표시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게 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색의 색깔에 갖다 대면 이렇게 RGB 값이 보여요. 확인하시고 위인지 아래인지만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영업 일부라는 내용이 있는 중에서 이 중에서 색깔이 있는 것만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 일부가 2명뿐이 없네. 그러니까 영업 일부 2명 중에서 색깔이 있는 값을 위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정렬이에요. 그 기준이 2개. 정렬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추가해서 작업하는 거로 64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은 항상 정렬을 한 후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얘도 표가 이렇게 좀 깨끗이 돼 있다. 정사각형 형태로 병합된 부분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부분합 그럼 정렬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합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합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정렬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걸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 가상분석 오른쪽에 부분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분합의 첫 번째 부분합이 뭐예요? 그림과 같이 학과 별 이게 뭐예요? 그룹화 항목이 학번이 아니라 학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놨었죠.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의 평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죠.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은 출석과 평소. 그럼 얘는 항상 맨 마지막이 뭐가 되어 있냐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얘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 어차피 새로운 값 대치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풀고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분합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부분합을 들어갈 때 총점의 최대값. 그러면 그룹화 항목은 손대지 마시고 사용할 함수가 최대값.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를 푸시고 총점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합은 최근 시험에는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이 걔랑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보시는데 주로 밑에 두 줄 값과 숫자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돼요.
되시겠나요? 데이터 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 5월 영업이익표는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했어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가 이렇게 변하고 판매량이 이렇게 변할 때 영업이익의 변화를 C15에서 G20 영역에 계산하셔요. 그래서 데이터표의 범위가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을 연결하는 것이 이중변수일 땐 모서리, 단일변수일 때는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부분 위에 왼쪽에 수식을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식을 복사해서 쓰지 않고 연결해 쓸 거예요. 는 하시고 영업이익을 선택하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들어가서 요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 값들이 14행에 있잖아요. 이게 행값이에요. 그러면 원식에 있는 판매량 3,000이 이렇게 변할 때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열에 입력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기 판매가. 어디에 있어요? B열에 판매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판매가 원식에 있는 16,000원이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변화가 되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식에 있는 판매가와 원식에 있는 판매량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판매량과 판매가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단위 변수라는 건 이렇게 여기는 이번에는 판매량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는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는으로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를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값이 얼마예요? 판매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량 B3을 선택하시고 열의 변화는 없잖아요. 열의 변화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샵이 나오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리를 넓혀주시고 자 이렇게 판매가만 변하는 단일 변수예요. 이럴 때 수식을 여기에다 연결하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까지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 다음에 열에 입력되는 값은 판매가가 이렇게 변할 때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판매가 범위 잡으시고 확인. 그리고 판매가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단일 변수와 이중 변수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되시겠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 목표값 찾기 보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입력값이 어떻게 되면 결과값이 될까? 목표값이. 그러니까, 결과값의 변화는 알고 있는데, 입력값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권혁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의 만기 적금이 지금 744만 7천원이라는 지급액이 나와요. 근데 이게 800만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납입기간이 지금 24개월인데 얘가 몇 개월을 30만원씩 3.5%라는 얘기죠. 30만원씩 몇 개월을 보면 얘가 800만원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입력값, 결과값, 목표값이 800만원이 되고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다가 포인트를 넣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래서 아니죠. 데이터표를 왜 들어갔죠? 목표값 찾기. 수식셀 결과값이라 해서 찾는 값이 목표값 얼마예요? 8 빵빵빵 빵빵빵.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의 입력값. 그래서 D8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 절대 상대 주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26개월이 되면 800만원 정도가 지급액이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는 목표값 찾기의 반대예요. 입력값이 이렇게 변해야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 근데 목표값은 딱 하나의 값, 입력값 하나, 결과값 하나. 시나리오는 더 많은 값을 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시나리오가 나오면 항상 이름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이름 정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B18의 세율, 그 다음에 G7의 소개 일월, 그 다음에 G12의 소개 2월, 그 다음에 G16의 소개 3월, 그리고 시나리오는 입력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입력값이 이렇게 변할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율 인상이라 해서 이 세율을 15%로 했을 때 1월, 2월, 3월의 소개는 어떻게 변할까? 세율을 9%로 조정했을 때 1월, 2월, 3월의 소개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이걸 꼭 보시라 해서 마지막에 바로 앞이라는 말이 10번 중에 9번은 바로 앞이고 1번은 뒤로 나와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입력값에다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표값은 결과값, 시나리오는 입력값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세율 인상이네요. 세율 인상. 시나리오는 꼭 이름을 쓰고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 범위가 제대로 선택되니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15%라고 넣으시고, 또는 0.15로 입력하셔도 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세율 인하죠. 세율 인하. 확인하시고 9% 하시고 확인. 자, 시나리오를 뽑아내는 작업은 요약이에요. 표시하시면 안 돼요. 표시하시면 요약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결과 셀이 G7, G12, G13 떨어져 있잖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요 순서가 뒤집어져도 빵점이에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이름을 정의한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율, 소개 1, 2, 3,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들이 12에서 15로, 12에서 8%로 변경되는 값들. 이건 이제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름 정의에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라 했어요? 바로 앞이야 뒤야.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피벗입니다. 피벗은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벗이 나오면 문제를 뭐 다 읽지 마시고 항상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얘는 현재 시트, 동일 시트의 H3에서 시작하래. 그럼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자동 범위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병합된 부분은 범위에서 제어된다는 거. 그리고 피벗은 삽입에 있죠. 그래서 피벗 하시고 기존의 워크시트의 H3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따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 부서명은 행레이블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지금 얘는 10값이 없네요. 가변은 기본급 하고 내려갔더니 합계, 근데 얘는 뭐예요? 평균. 그럼 여기서 내려오자마자 평균이래.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야근 수당의 평균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바로바로 내려오자마자 바꾸세요. 성과급도 갖고 내려오자마자 성과급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갑영역이라는 건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갑영역이에요. 범위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9번.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보면 피벗 스타일이 있죠. 보통의 9번, 밝게가 있고 보통이 있고 9번. 어이? 10번이네요. 파란색이 9번이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교재를 갖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약간 편중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시나리오, 통합, 피벗, 부분합입니다. 그 다음에 정렬, 데이터표,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는 빈도가 적어요. 하지만 다 20점짜리야, 10점짜리예요. 이목게 항상 매일 연습하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모아서 연습하기 형태로, 즉 책에서 보면 뭐 통합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그 책 앞에 목차에 보면 회차별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통합이 나온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통합만 쭉 찾아서 연습한다는 거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 보겠습니다. 통합도 데이터표처럼 함정이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 4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평균을 표 4에 여기에 계산하세요. 여기 범위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통합은 항상 요 첫 행에 있는 값들, 천열에 있는 값들을 비교해 보면서 같은 값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행 천열이 포함된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틀의 통합에 들어가시고 항상 함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얘는 평균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표 1, 2, 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조하는 표 1번 학과부터 범위 잡고 추가. 두 번째 표 학과부터 범위 잡고 추가. 세 번째 학과부터 범위 잡고 추가하고 첫 행 왼쪽 열을 꼭 이거 마지막에 첫 행 왼쪽 열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평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구기를 하라 그러는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표에 내용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 잡을 때 통합할 때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첫행 천열에 있는 값을 갖고 통합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는 학과잖아요. 여기는 이소영이잖아. 통합이 안 돼요. 여기 학과가 첫 번째 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우고, 만약 통합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로 데이터 통합을 들어가서, 지금 얘는 A4부터
돼 있네요. A4부터 D5까지 삽입된 영역이 참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명부터 추가, 성명부터 추가, 여기도 성명부터 추가를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첫 해는 왼쪽 열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 열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왼쪽 열이 여기잖아요. 그 통합을 하면 없잖아요. 똑같은 것들이 없죠. 여기 학과하고 여기 사람 이름이잖아요. 똑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 통합할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을 할 때 여기가 학과니까 학과부터 이렇게 범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전에 함정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함정에.